Part 7을 오늘부터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Part 7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일단은 영어 공부할 때 맨 처음 뭐부터 해요? 매일매일 단어부터 외우고 있어요? 단어부터 외우죠? 하루에 한 3시간 공부하면 2시간은 단어 외워야죠. 이거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라고 내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실제로 그 정도의 비율을 단어 외우는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단어장은 다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보세요. 5시간 공부하면 3시간은 단어 공부하세요. 그죠? 단어 막 30개 외우고 이러는 거 아니지. 30개 외우고 나서 아 뿌듯해. 피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치? 100개도 하고 200개도 하고 300개도 하고 그죠? 선생님 200개 외우면 다음날 다 까먹잖아요. 까먹겠지. 그럼 뭐 한 100개 뭐 남겠죠? 100개 까먹고 그럼 또 어떻게 해? 200개를 또 외우는 거지. 그죠? 그럼 300개가 되잖아. 다음날 또 100개 또 까먹어. 그 200개 또 외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까먹는 속도보다 외우는 속도가 더 빠르면 돼요. 그래. 외고 애들 맞아. 진짜 그렇게 외워, 진짜. 외고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그렇게 외워요. 중학생들도 하루에 막 500개 외우고 막 이래. 외고 가려고. 내가 여러분 기 죽을까봐 그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날 나왔네. 진짜로 해, 애들. 나쁜 놈들이. 걔네들은 좀 이제 맞아가면서 하지, 근데, 대신에. 강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내가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가자.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문법을 해야죠. 그날 Part 5, 6 한 거, 그거 잘 복습해가지고 문법 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Part 5, 6죠. 일단 이거부터예요. 그죠? 요게 토익의 가장 메인 파트예요. 그죠? 요게 안 되고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세 번째. Part 1 해야지. 외울 거 많잖아. 그죠? 요 사진에서는 요거 들리면 정답 하는 키워드 알려준 거 외우셔야죠. 한 10번은 봐야지 안 까먹게.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외울 거 많은 파트. Part 2. 그죠? 이것도 패턴 알려준 거 있죠? 그거 다 외우시고, 그것도 여러 번 봐야 돼. 10번씩 봐야 됩니다. 보시고, 문제 수업 시간에 나랑 풀어본 거 다시 풀어보면서 오답 골라내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오답 골라내는 거 잘 훈련들 하시고. 그럼 Part 2 해결되죠? Part 3, 4는 어때요? 이거 공부할 거 없잖아. 내가 요 다음 시간에 11시 수업에서 Part 3 얘기하겠지만, 그죠? 내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1시간 만에 다 그냥 해결돼 버렸잖아. 그죠? 요령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막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미련 버리고 막 미리 읽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어려운 점은 뭐예요? 어려운 점은? paraphrase 되는 문제들이 어렵죠? 그죠? 그거 말고는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미리 읽어두고 그냥 키워드만 들으면 돼요. 그죠? 그것도 안 되면 뭐야? 둘 중에 하나지. 첫 번째, 아는 단어가 너무 없어. 미리 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가 안 좋아. 귀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20대, 귀가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20대들은, 그러니까 7차 교육 과정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LC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생 안 해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미리 읽어두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 6차, 5차 교육과정, 30대 후반, 40대, 이 사람들을까지만 해도, 책으로 공부했어요. 영어를. 그죠? 울진매님, 우리 책으로 공부했죠? 영어, 어릴 때. 그래서 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가 안 좋은 사람은 청취력 훈련 따로 해야 돼요. 받아쓰기 하고,
딱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은 따로 청취력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미리 읽어두면 다 들리게 돼 있으니까 그런 요령을 해 나가시면 되고 paraphrase 된 거는 그거 왜 못 맞추는 거예요? 일단은 뭐가 안 돼? 독해가 안 돼, 독해가. 독해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Part 7 이거 안 되면 Part 3, 4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데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Part 7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럼 Part 7을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Part 뭐 문제만 읽고 추리라고 아니 그 쓸데없는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려주는 것만 잘하세요. 자, Part 7 요거는 이제 요게 안 된다는 거는 독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독해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단어로 몰라. 그죠? 문법을 몰라.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도 빨리빨리 무슨 뜻인지 파악을 못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문장이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니까 2번, 3번 막 또 읽은 거 또 읽고.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여러 문제 막 찍고 그냥 막 답안지 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art 7이 안 된다는 거는 Part 5, 6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Part 5, 6가 되면은 Part 7이 된다는 말이네.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선생님 저 Part 7을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군요. 라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맨날 Part 7 문제 푸는데 틀리는 개수가 줄지 않잖아.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럴 때 내가 여러분한테 내리는 처방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럼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도 점수 안 올라가는 거 뭐하러 해? 괜히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하는 거지. 그죠?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Part 5, 6를 해야 돼요. Part 5, 6가 되면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방금 그랬잖아. 그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Part 5, 6 틀리는 개수 합친 거하고 Part 7 틀리는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비슷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Part 5, 6를 내가 10개를 틀린다? 그러면은 Part 7도 그 사람은 10개 틀릴 확률이 높죠.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제 Part 5, 6는 한 5개밖에 안 틀리는데 Part 7 막 20개 틀리고 뭐 그런 애들이 있긴 하지. 아주 드물죠?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비슷하게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Part 5, 6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면은 Part 7 틀리는 개수도 저절로 줄어들고 Part 7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면 Part 3, 4 paraphrase의 문제도 맞추고 Part 2 LC를 만점을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Part 5, 6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수업을 Part 7 수업을 할 건데 내가 Part 5, 6가 너무 안 된다. 아마 Part 7 지금 수업을 듣는 게 뭐 들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Part 5, 6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Part 5, 6에 더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Part 7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풀이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Part 5, 6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런 사항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요거 1, 2, 3, 4 요 순서대로 하는 거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죠? 자, Part 7의 그러면 기본적인 풀이 요령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에 다 써 있어요. 내 거도 자료를 좀 여기다 펴놓고 할게요. 내 자료는 여기다. 자, 기본 풀이 요령 항상 숙지해야 될 사항. 자, 첫 번째 항상 서둘러라. 자, 토익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빨리 맞춰. 그죠? 두 번째로 좋은 게 뭐였어요? 빨리 틀려. 그죠? 세 번째가 늦게 맞춰. 네 번째가 늦게 틀려. 근데 늦게 맞추는 거랑 늦게 틀리는 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죠? 다 나쁜 짓이야. 하면 늦게 하는 건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그죠? 늦게 맞춰봤자
왜냐면 얘 때문에 뒤에 것들을 다 또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무조건 빨리야, 빨리. 빨리 맞추든지, 빨리 틀리든지. 그래서 par 5, 6, 7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par 7 문제 풀 때 여러분 서두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근데 par 5, 6를 일단 빨리 풀어야지. 우리 아까처럼 15분에 풀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60분이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아마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근데 여유 생겼다고 또 천천히 하면 또 나중에 시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서두르는 거, 그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대충 읽어라. 꼼꼼하게 문장을 분석을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토익은 par 7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뭐 행간의 숨은 뜻을 알아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이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문을 읽어서 정보를 파악할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사가 몇 시에 있니? 물건값이 얼마니? 이런 정보를 파악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문장 구조를 다 파악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보만 캐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장을 빨리빨리 읽으세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빨리 그냥 넘어가. 고민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 왜 쳐다보고 있어? 어차피 모를 거. 쳐다보면 뭐 단어 뜻을 알게 되나? 그죠? 모르면 빨리 넘어가고 중간에 한두 단어 정도 몰라도 문장의 뜻을 유추하는데 별로 그렇게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고 이게 문장의 대략적인 뜻만 알고 넘어가시는 거, 그게 또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못 가겠어요. 그럼 이 수업 그만 들으세요. 그죠?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par 5, 6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중간에 한두 개 정도 모르는 거 있다.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항상 대충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어휘학습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문제 먼저 읽어라. 문제하고 A, B, C, D 보기. 먼저 읽는 거. 그거 습관으로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문제하고 A, B, C, D 먼저 읽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문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찾았다면 이제 그만 읽어라. 요게, 보기도 미리 읽어 두시고. 자, 요게 뭐냐면은, 그 지문 하나당 보면은 문제가 2개에서 5개까지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2개, 5개의 문제 중에서 만약에 5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요거의 답이 나왔으면은 그 뒤에 지문 읽지 마, 그냥. 여러분이 그 불안하니까 지문 다 읽고 앉아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고딩 답이 안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이런 사항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뭐야 이거?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풀이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먼저 주제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오죠. 여기에 지금 예문들 쭉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게 주제 물어보는구나, 목적 물어보는구나, 그거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다 적을 거 지문의 첫 부분에 답이 나온다. 다 아는 얘기죠. 대부분 첫 부분이고 첫 문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많이 가봤자 한 5줄 정도 읽으면 대부분 다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첫 부분에서 답을 고르려고 아주 집중을 하시고 요 애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 있죠. 자, 뭐 letter 그 다음에 이메일 지문이 이메일이나 편지인 경우에 자, 요 경우에는 일단은 보면은 그 지문 위에 제목 써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보낸 사람, from.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제목 나오지. 이메일 제목. 이메일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re. 이렇게 써 있지. 이 re가 그 reply 아니에요. 답장이 아니야, 이거. regarding이에요,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 요게 제목 나오잖아. 어쨌든 subject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요런 것까지 꼼꼼하게 읽으세요.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이 안에서도 답이 나옵니다. 그죠? regarding이었어.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도 잘 읽어둔다는 거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이 article인 경우가 있어요. article. article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첫 부분에서 주제가 나올 때 있는데, 첫 부분에서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인내력을 발휘해야 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읽어야 돼. 요런 애들은.
예, 이 article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중간이나 좀 후반부까지 가야지 주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끝까지 잘 읽어라.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게 주제 목적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세요. 자, 문제 속에 키워드가 드러나는 경우예요. 이런 문제지. What will happen after September 18th? 여기가 키워드죠. 그 다음에 What is Mr. Thompson scheduled to do on the first day of the conference? 여기가 키워드죠. First day of the conference. 그죠? 그 다음에 When does the employee need to offer references? 중요한 말은 offer references. 요거죠. 그 다음에 Where is payment for the order requested? payment for the order. 요거죠. 주문에 대해서 돈 내는 거. 돈을 어디다 내야 되냐. 그 다음에 How can staff get additional informations? 요런 거. 이런 키워드가 문제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키워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그냥 처음부터 쭉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문제들은. 해석을 하지 말고 지문을 스캔을 해야 됩니다. 스캐닝을 하는데, 요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스캔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스캔하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걸? 그죠? 스캔을 요렇게 쭉, 이렇게 스캔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요렇게 쭉 스캔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밑에 문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 읽고 요 줄을 또 읽고 막. 그죠? 이렇게 쭉 읽고 막 윗줄 가고 막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스캔을 이렇게 하면은 이 눈이 잘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지문을. 스캔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문을 이렇게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캔이 훨씬 쉽지. 그죠?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왼쪽을 스캔을 하세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줄이 헷갈릴 일이 별로 없죠. 자,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요 부분 있지. after 요게 요 키워드. 문제에서 읽었었던 요 키워드가 지문의 왼쪽에 여기에서 등장할 확률이 60%예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은 키워드 배치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알고 문제집을 쓴 저자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게 못 만들지. 그리고 나도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못 만들어요. 어려워. 이거 어떻게 여기다 막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어려워요. 나도 못 만들어. 그래서 ETS만 그렇게 만들어. 걔네만. 그래서 걔네만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여기. 그죠? 여기서 나올 확률이 30%. 그죠? 그래도 없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 있을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막 여기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여러분이. 근데 훈련은 그렇게 하세요. 왼쪽 먼저 보기,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시험장 가면 실제로 왼쪽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지문을 스캔을 한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키워드가 발견되면은, 이거 2번. 키워드 있는 문장 있죠? 그 문장만 읽으시면은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키워드 있는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만 읽으면 돼. 나는 한 문장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어쩌다 한 번씩 그 문장으로 해결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문장이나 뒷문장 한 문장 정도 더 읽어주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그냥 지문을 다 해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바쁘잖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발견했을 때 이 키워드가 paraphrase가 되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답이 요 안에 들어있는데 요 안에 있는 표현이 A, B, C, D 중에서 paraphrase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휘력 없으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paraphrase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요 키워드로 찾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근데 옛날에는 키워드로 이제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7, 8년?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2009년, 2010년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그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떤 달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달에는 되게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어쨌든 간에 키워드 있는 문제들은 키워드로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요런 문제들 있죠. true, not true 문제, 그 다음에 뭐를 언급했니 하는 문제, 뭐가 나타나 있니, 그 다음에 뭐 추론 문제. 추론 문제는 이제 보통 이제 뭐가 써졌을 때 있냐. 짜증나죠? 이런 것들이 다 읽어야 되잖아. 그죠? 뭐가 또 imply 돼 있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또 뭐를 추론할 수 있냐. What can be inferred.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문제 속에 키워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때요? What is not true about the passage? 이런 것들은 문제 속에 키워드가 없어요. 딱히 키워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그죠? 근데 요런 애들은 어때, 지금? What does the article say about the academic conference라든가, 또 그 밑에 뭐, Stanley Hotel이라든가, 또 June 30th라든가, New Product라든가, 요런 애들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는 애들도 있고, 키워드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요 유형에서는. 그죠? 자,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으면 스캔해. 있으면, 키워드가 발견됐으면, 문제에서, 지금 뭐, economic conference 이렇게 발견됐으면, 스캔해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요령대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내 자료 좀 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얘네들은 키워드가 이제 없는 경우 있죠. 키워드 없는 애들은 그 보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 B, C, D에 있는 내용. A, B, C, D에 있는 내용을 너무 막 서둘러서 하지 말고 잘 읽으세요. 잘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잘 담아두세요. 보기 내용. 그렇죠? 네. 보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보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문장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세요. 키워드가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키워드 없으면 스캔으로 푸시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보기 내용부터 잘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세요. 지문을. 그죠? 그렇게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거 내가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건데 거기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보기를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지문을 대충 읽으라고 그랬지 보기를 대충 읽으라고 안 그랬어요. 보기는 꼼꼼하게 보고 지문을 쭉 읽어 나가는데 눈에 걸릴 거예요, 그게. 이거 아까 내가 보기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그게 발견되면은 보기하고 대조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를 하나씩 대조시켜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력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나오면 좀 짜증이 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펄7이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아까 그 요령, 스캔하는 요령으로 다 풀 수 있었는데. 자, 요런 것들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 있죠. 요 문제. The word meet in paragraph 2.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요런 동의어 문제는 일단은 얘가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의 다양한 의미들을 많이 기억을 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어휘력이 중요해요. 단어 많이 외워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요거 보고 A, B, C, D 보면은 그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안 봐도 A, B, C, D만 보고도 이거의 동의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휘력이 풍부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 많이 외워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근데 A, B, C, D만 보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또 많이 늘었어요. 또. 그래서 지문을 좀 읽어서 이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모르면 어떻게? 지문 그 문장을 읽어서 유추해야 된다는 거. 단어 모르면. 그렇죠? 주변의 어휘들을 살펴서 이게 도대체 관련 어휘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답을 고르면 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7에서는 지금 요거예요. 지금 키워드 있는 문제, 키워드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 그리고 주제, 목적 문제. 요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제, 목적은 첫 부분에 답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있는 거는 내가 알려준 요령으로 최대한 빨리 풀고, 그런 문제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런 건 쉬운 문제들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 없는 문제는 침착하게, 보기 내게 잘 읽고 문제 풀어주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죠. 오늘 몇 개만 해볼게요.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내일 풀어오셔서 내일 나머지 마저 보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내가 준 자료에 문제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53, 54번.
먼저 일단은 여기서 보라고 그랬어요. 자, what is indicated about this permit? 여기서는 지금 이 허가증에 대해서 뭐가 나타나 있냐? 키워드가 없어요. 보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valid during morning hours only. 아침에만 쓸 수 있다, 허가증을. 그 다음에 7월 17일에 샀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비용이 청구가 되어졌다, 지금. 그 다음에 휴일 요금을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 허가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허가증을 한번 살펴보죠. Second Street Parking Garage. 그 다음에 Daily Parking Permit이라 했어요. Daily Parking Permit이니까 오전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겠네. 그래서 일단은 A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하루 종일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ate of Issue. 발급 날짜가 7월 17일. 7월 17일에 샀네? 어딨어요? 정답 골라보세요. 53번 정답? 이거 어렵지 않죠?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자, 됐고. 그 다음에 54번. 자, 하루 주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무데나, 주차장 안에 아무데나. 그 다음에 1층 빼고 아무데나. 그 다음에 세컨드 스트리트, 길을 따라서 길가에다가. 지금 여기 주차권을 샀는데 왜 길가에다 해? C는 상식적으로 답이 안 되죠? 이런 건 이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reserved section, 그 예약된 구역에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 답이 여기서 나왔죠? 자, 요 뒤에부터 볼게요. Please display this ticket in front window of your car. 그 다음에 permits are valid for date of issue only. 그 다음에 daily parking permit is required. 이렇게 쭉쭉 나오고, 뭐 대충 쭉 읽고, 대충 읽으세요. 이렇게 쭉 읽고. 여기 있다. Daily park permit holders may가 두 번 나오네. 자, may not park on level 1. 1층에는 주차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지금 주차권이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주차하면 되는데, 1층은 빼고네. 자, 그래서 뭐예요? 정답 골라보세요. 그렇지. 1층 빼고 아무데나 골라주면 어렵지 않죠? 자, 이거 키워드 없는 문제들. 이거. 근데 지문 자체가 쉬운 지문이죠. 요렇게 돼 있으면 지금 뭐 스캔할 것도 없고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쉬운 문제예요. 항상 앞에 두 문제는 쉬운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55, 56번 보겠습니다. 자, ABCD가 이거 뭐냐, 보기가 할란 볼든이 누구니? 자, 저자, 예술가, 서점 매니저, 그 다음에 박물관 직원이라고 나왔어요. 할란 볼든을 찾아야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왼쪽에는 없어요. 오른쪽에 있네, 여기. 볼든, 여기 할란 볼든 나왔네. 자, 그럼 요 문장만 읽으라 그랬어요. 자, 볼든 will discuss his latest books. His latest books. 자기 최근 책이라고 했어요. 자, 55번 정답 골라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키워드를 스캔을 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 문장만 읽고. 그죠? 그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56번. How much seats for the event be obtained? 자, 키워드. 그죠? 요게 나왔어요. 자, 키워드 seats for the event. 자, 이걸 이제 스캔을 하자고. 아까 지금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요 위에는 보지 마세요. 그렇죠? 이 위에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안 나와요. 55번 답이 여기서 나왔잖아. 56번은 다 요 밑에서 나와요, 대부분. 자,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밑에서 나오니까 일단 밑에부터 보고 밑에서 없으면 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죠? 대부분은 밑에 있습니다. 그죠? 자, 스캔할게. 자, 요거 찾는 거예요. seats for the event. 자, 쭉쭉쭉쭉 없어요. 자, 오른쪽. 쭉쭉쭉 seats 나왔어요. seats. 자, 좌석. 자, seats will be available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뭐야?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자, 56번 골라주세요. 정답. 그렇지. 직접. 그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저걸 왜 다 해석을 하고 앉았어? 바빠 죽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7, 58로 갑니다. 요거는 좀 불편하겠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지?
가보죠, 그냥. 예. 여러분 그 자료 보고 있으니까 나도 내 자료 보면서 할게요. 예. 좀 불편하긴 한데. 내 자료 펴놓고. 자, 이걸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내가 다음엔 좀 개발을 해볼게요. 자, 57번. purpose예요, purpose. 목적이니까 일단 첫 부분에서 대부분 답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첫 부분에 집중하시고 한번 읽어두고, 자, promote, 새 금융상품을 홍보하려고, 그 다음에 business transition. transition 어떤 변화죠. 그래서 사업성의 어떤 변화를 발표하려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변경사항을 설명해 주려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새로운 계좌번호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부분에서 빨리 답을 골라보죠. 여기서부터 보라 그랬어요. 일단 은행이 보냈어. 그 다음에 은행 주소 나왔고 2월 1일이고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we are pleased to announce 발표합니다. 1월 17일에 자, 우리 은행이 officially became part of Whitmore Bank Limited. 이 회사의 일부, 이 은행의 일부에서 우리 은행이 다른 은행에 합병됐대요, 지금. 자, 우리 은행이 다른 은행에 합병됐다라고 57번에 어디에 써 있어요? 그렇지. 사업성의 변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리 골라주시고. 자, 첫 부분에 답이 다 나와버리죠. 많이 읽을 필요 없고. 58번. 자, 근데 gainer bank customers have access to additional bank locations. 여기가 지금 키워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다른 은행에 합병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 은행 고객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더 늘어났겠죠. 은행 규모가 커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은행 지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지금. 그죠? 자, access to additional bank location. 요거 키워드. 요거 한번 찾아보죠. 스캔해보죠. 잘라. 3등분. 자, 됐고. 아까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이제 요 밑에서 여기만 보는 거야. 자, 왼쪽에 있어? 찾았어요? 나보다 더 빨라, 씨.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거지, 여기. Have access to the additional, 요게. Bank limited locations. 그대로 나왔네. 그죠? 자, 보겠습니다. You will then. 그때 아니야, 그때. 그죠? 그때 이 추가된 지점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찾아야지. 대부분은 요 문장만 읽으면 나오거든요. 얘 어쩔 수가 없지, 얘는. 앞문장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앞문장 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앞문장. 자, 5월 25일쯤이면은 you will receive information. 정보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regarding changes to your accounts. 당신 계좌에 어떤 변경이 있으니까, 이제 은행이 바뀌었으니까,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change가 which will take effect. 효력을 발생하는 게 6월 1일부터예요. 그때 모든 17개의 우리 은행 지점들이 이름이 바뀔 거야. 6월 1일에 우리 은행의 이름이 이제 위트모어 은행으로 바뀌어. 그리고 그때부터 추가된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나왔어. 자, 정답 골라주세요. 58번 정답? 그렇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문장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렸어요. 59번. ABCD. What is not indicated as a preferred way for bank customers to more information. 자,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웹사이트, 사무실 가는 거, 이메일, 전화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죠. 지금 보니까 추가 정보라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또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찾았어요, 지금. 그렇죠. 되게 잘하는데? 금방 찾는다. 엄청 빠른데? 자, 일단은 웹사이트는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A는 지워야지. A는 웹사이트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요거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앞문장 가야 돼, 또. 어쩔 수 없어. 자, 그 앞문장 보면은 call us, 전화하래.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또 D는 지워버려.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peak to a 이렇게. 우리 그 은행 지점에서 직원이랑 얘기하라. 이건 뭐야? 직접 오라는 거죠? 직접 오라는 거니까 B도 지워, 지금. 그죠? 지금 다 A하고 B하고 D는 지웠네. 남은 거 C밖에 없네. C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메일에 관한 스님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거 정답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좀 빨라지겠죠, 속도가. 예, 더 쉬워지죠. 예.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괴로운 문제들도 있다는 거. 그죠? 자, 60번. ABCD. 자, 목적. 지역 사업체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그 다음에 사건의 행사를 홍보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가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려고, 그 다음에 새 회원을 이제 모집하려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앞부분에 나오겠죠? 자, 앞부분 제목부터 보세요, 제목. Chamber of Commerce. 요거는 이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의 본 프로그램. 자, 금요일 3월 17일에 상공회의소가 세미나를 한대요. 세미나가 New Media to Advertise Small Businesses. 소규모 사업체를 이 광고하기 위해서 이 뉴 미디어, 소셜 미디어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미디어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 그런 얘기를 하겠대요.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세미나 할 거니까 어쩌라고. 자, 골라주세요. 60번 정답. 네, 세미나 오라는 거 아니야?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리고 뭐, 그거 들으면 다, 이제 그거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가브리엘 올테가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냐라고 있습니다. 이거 기사죠? 기사는 뭐 스캔이고 뭐가 없어요. 이미 다 나눠져 있잖아. 그냥 읽으세요, 기사는. 자, 여기서부터 보죠. 가브리엘 오르테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25년 동안 마케팅 분야의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4개 국가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discuss his current role, 자기 역할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as marketing director for Sunset System, Sunset System에서의 자기 역할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이 사람이 일하는 회사 나왔어요. 자, 정답 골라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여기 나왔죠? 나왔으면 그 뒤에는 읽지 말라고, 여기.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가 긴가민가 하니까 자꾸 읽는다고, 여기를. 왜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안 읽겠지. 요거는 답이 거의 분명하니까. 거의 분명하니까 잘 안 읽을 텐데, 읽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읽지 마세요. 알겠죠? 답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거 많으니까, 자기를 믿고, 내가 알려준 방법을 믿고, 빨리빨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쉬워, 요런 거는. 지금 금방 찾아요, 요거. 자, 보죠. 62번. 어떻게 리펀드를 했니? 리펀드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그죠? 리펀드 찾아보세요. 요거는 뭐. 여기 있네, 리펀드. 그죠? refunded to credit card. 신용카드에다가 돈을, 취소해줬다는,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해줬다는 거죠? 어딨어요? 지금 62번 정답? 요거네. 돈 돌려줬다. 신용카드에다.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y return the shoes? 왜 했냐? 자, 너무 작아서, 손상돼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에 할인을 안 해줘서, 할인 안 해줬다고 반품하고 이러진 않죠. 자, 왜 return 했냐? 어딨어요? reason for return. 여기 있네. wrong color. 그죠? 이건 쉬워요, 지금 이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안 틀립니다. wrong color. 여기 있네. C. 골라버리면 되는 거고. 빨리빨리 하자고, 그냥. 이런 거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게 지금, 키워드가 없어요, 지금. 그죠? 요런 게 괴로워. 다 읽어야 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읽을 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거 ABC들이 잘 읽어두라고 했습니다. 자, ABCD가, 이 return이 앨런 퍼킨스 씨가 이제 요거를 승인했다. 그 다음에 more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sale. 그러니까 구매한 날짜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요거 return을 했다. 그 다음에 original purchase receipt. 영수증이 없는 상태로 return을 했다. 그 다음에 신어보지 않은 상태로 신발을 지금 return을 했다. 요거죠. 자,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자,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까지 봤죠? 자, 여기서 보면, 요거는 뭐, 그냥 그 얘기고. 자, 고객 이름이 맨디 류고, authorization, 승인한 사람은 모건 존스예요. 근데 방금 몇 번이야?
몇 번이지? 64번인가? 64번에서 A가 앨런 퍼킨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A는 지우세요. 잘못 나왔죠? A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all returns and exchanges must be made within 90 days of original purchase. 9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처럼 리턴을 했으니까 90일 이내에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90일 넘었다라고 말하면 B도 오답이야, 지금. 그죠? B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receipt and proof of identity. 영수증하고 신분증이 필요해요. 이 사람 리턴했으니까 영수증 제시했겠지, 그럼. 그죠? 자, 영수증이 없다고 말한 C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D가 답이겠네? D는 여기 나와요. No used merchandise. 사용된 거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반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반품했다. D가 맞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요거는 그나마 쉬운 편이죠. 근데 이렇게 막 쫙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괴롭지. 그런 애들은 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잘 읽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문을 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를 잘 읽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좀 괴롭겠지, 요거. 지문 딱 보니까. 그죠? 키워드 문제 말고 나머지는 보기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 계속 읽었잖아요. 보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강조했어요. 지문이 아니라 보기를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 그렇죠? 지문은 빨리 읽어야 돼요. 보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두는 게 문제풀이의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65번. 이거 괴로워. 이런 문제, 이거. 이게 괴로운 문제야, 이게. 키워드가 없어요, 딱히, 지금. 뭐, 있어봤자 요건데, 지금, 요거는 뭐, 딱히 키워드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는. 그죠? 자, 고객들이 네덜란드 사람이다. 그 다음에 B, 본사를 옮길 거다. 11월에. 그 다음에 C, 전자 회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다. 그 다음에 D, 새 창고를 최근에 열었다. 요거예요.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읽어야 돼. 자, 읽자고. 자, 얘네가 지금 리드 엔지니어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pecializing in Aircraft Maintenance and Modification. 이 회사는 지금 항공기를 관리하고 뭐 개조해주고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뭐 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고. 자, Aircraft Owners. 항공기 소유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 그 다음에 in over 30 location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30군데에다가 우리가 지점을 놓고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전부 다 네덜란드 사람이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죠? A는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를 읽는 순간 지금 A가 거짓말이니까 간파가 되려면 A를 잘 읽어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또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를 잘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보기를 잘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Our main office is Rotterdam. 로테르담이 지금 supported by network of offices located across Netherlands. 뭐 이렇게 좀 읽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본사가 지금 리드 엔지니어를 찾고 있어요. 자, 리드 엔지니어는 디자인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됩니다. Production of Electronic Circuit System. 전자회로 시스템의 생산을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회사는 뭐야? 전자회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죠, 지금. 자, 어디 있어요, 지금? 65번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보기를 읽어놔요.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근데 새로 이제 고용된 직원이 어느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될 거니?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새 직원을 찾는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본사라고 했지. 그죠? 본사 어디 있다고 했어, 본사, 아까. 본사 어디 있다고? 로테르담. 그럼 새 직원은 본사에서 일하는 거니까 로테르담에서 일하겠네. 그죠? 정답 B. 그죠? 요게 또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게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의외로 까다로운 이제 복병이죠,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67번. Duty of the lead engineer. 이 사람의 업무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그 부분 좀 읽었는데, 자, 일단은 hiring recommendation. 채용에 대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추천하는 거. 그게 이 사람이 할 일이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making business trips. 매년 좀 출장을 좀 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writing 매뉴얼을 써야 된다. 읽은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잘 읽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올라갈게요, 이제. 아까 어디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요 위에는 지금 읽은 내용이 없어요. 자, 보면은, maintaining operation systems for mechanical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analyzing and recommending solution to 됐고, 그 다음에, working collaboratively 읽으면 뭐 쓸데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dditionally, 자, successful candidates will be required to travel abroad 1 to 3 times annually. 매년 한 번에서 3번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야 됩니다. 매년 해외 출장 다녀야 된대요. 자, 67번 정답 불러주세요. 그렇지.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괴로워.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참 여러분이 아주 이거 아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What does the advertisement instruct applicants to do? 자, 지원자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원자들은 이렇게 해라. A. Submit their applications by the end of the October. 10월 말까지 제출해라. 그 다음에 indicate how much money they would like to earn. 원하는 보수를 써놔라. 이력서에다가. 그 다음에 provide samples of product. 자기네가 만든 제품의 샘플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회사의 본사에 연락을 해라. 읽은 내용부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아까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까지 봤죠? 자, 요 위로는 답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나오니까 밑에부터 보는 거예요. 자, 밑에부터 봅니다. Applicants should have a university. 이거 쭉 읽으면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쭉쭉 읽어보시고, 자, 쭉쭉 읽어보고 답 다 안 나와.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 나와요, 여기. 계속 여기까지 그냥 읽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interested candidates should complete and submit the application on or before 31st October. 10월 31일 이전에 지원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골라주세요. 68번 정답.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푸는 문제들이 없었죠? 이런 문제들은 좀 괴롭고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그죠?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키워드로 풀리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세요. 그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푸는 게 그게 낫지.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읽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이면 빨리 다 고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